우리는 매일을 살아간다. 삶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냥 흘러간다. 하지만 가끔 삶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다. 헤스티의 한국에서의 첫 삶은 군자동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우리는 이사할 집을 찾아봐야 했다. 월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집을 알아본 후에 우리가 고른 집은 바로 여기 한남동이었다. 전에 살던 집보다 넓고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탁 트이는 집이라 볕도 잘 들고 바람도 잘 불었다. 그리고 전에 살던 집은 반지하였는데 이 집은 1층이자 2층이었고 넓은 테라스와 쓸 수 있는 옥상도 있었다. 서울에서 한강을 보고 산다는 것은 많은 한국인의 꿈 중에 하나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최고 부유층들이 사는 한남동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우리가 고른 한남동의 집은 부유층들이 사는 으리으리한 집은 아니었지만 우리 형편엔 충분했다. 78년도에 지은 오래된 집이라는 것과 언덕 위에 위치한 것만 제외하면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헤스티가 마음에 들어해서 집 보러 간 날 우리는 바로 가계약을 했다. 그렇게 한남동에서의 삶은 시작되었다. 한남동은 보통의 한국 동네들보다 더 따뜻하고 자유롭고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사는 다채로운 곳이었다. 이사한 후로 유튜브를 접어서 우리의 삶은 더 자유로워졌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우리는 한남동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고 빛나는 보석과 같은 아이 하계아를 얻었다. 한남동에서의 삶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짧게 느껴졌던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다시 이사할 집을 찾아봐야 했다. 한국의 다양한 주거 정책 중엔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다. 우리는 1차 당첨된 후에 집을 골랐다. 나는 살아보지 못한 곳에서 살아보고 싶었다. 여러 곳을 알아본 후에 롯데월드타워 바로 옆인 송파동을 골랐었다. 하지만 그곳의 공실 개수는 많지 않았고 경쟁률이 높을 게 뻔해 보였다. 그래서 다른 동네를 찾다가 바로 앞에는 성내천이 흐르고 한강과 잠실, 천호동과 가까우며 올림픽공원과는 더 가까워서 하계아를 데리고 놀러가기 좋을 것 같은 성내동을 골랐다. 우리가 고른 성내동 주택군에는 22개 호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군을 골라서 2차 신청을 하면 순번이 정해지는데 그 순번대로 고를 수 있었다. 서울에서 산 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순위를 받게 된다. 우리가 2차 신청을 한 후 2달쯤 지나서 결과가 나왔다. 1차에 당첨된 사람 총 884명 중 우리와 같은 주택군을 선택한 사람은 48명이었는데 우리는 그중 3번으로 배정받았다. 헤스티는 서울에서 3년밖에 살지 않았고 우리는 자녀도 한 명뿐이라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름 괜찮은 순번을 받았다. 1, 2번은 아니지만 우리는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순번을 받은 후에 우리는 바로 집을 보러 가고 싶었지만 주택 개방일까지 기다려야 했다. 순번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자전거와 부딪혀서 엄지발가락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7바늘을 꿰맸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 주택 개방일이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걷는 게 어려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을 안 볼 수는 없었다. 나는 한 발을 절며 헤스티는 하계아를 안고 22개 호수 모두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몇 개 호수는 몇 번씩 다시 보기도 했다. 헤스티는 느낌 가는 대로 골랐다. 하지만 나의 기준은 명확했다. 일단 넓고 햇살이 잘 들어야 했다. 또 창밖으로 보이는 전경이 좋아야 했다. 최종적으로 햇살도 잘 들고 넓은 1동의 3층과 2동의 5층을 골랐다. 1동 3층 집의 창밖으로는 나무와 놀이터가 보이는 트여있는 전경을 볼 수 있고 햇살도 잘 들어 좋았지만 복도가 길고 낭비되는 듯한 공간이 많아서 거실이 좁아 보였다. 2동 5층 집의 창밖에는 옆 건물이 보여 답답하고 조금 덜 밝았지만
복도가 짧아서 낭비되는 공간이 없어서인지 거실이 넓었다. 그리고 여긴 베란다가 있었으며 옥상층인 6층과 옥상을 쉽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2동의 5층 집을 골랐다. 헤스티는 햇살이 가장 잘 들어 밝지만 작은 집을 골랐었는데 몇 번 다시 보더니 나와 생각을 같이 했다. Aku mau beli ini kak, ini mah banyak. Oh ini gede banget. Oh iya ini bagus. Wah ini udah oke ini mah. 그렇게 집을 골랐지만 우리가 무조건 거기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순번 1번이나 2번이 우리가 고른 집을 선택하면 우리는 다른 집을 골라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원하는 집도 골라놨지만 그런 일은 없기를 기도했다. 집을 고른 지 일주일 후 우리는 차에 아기 용품들을 실었다. 우리처럼 인도네시아 한국 부부인 따니가 임신해서 따니가 사는 인천에 가기 위해서였다. 가는 도중에 헤스티가 집 어디 됐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세 번째로 골라둔 집만 빼고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인천에 도착하기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가 고른 집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헤스티와 하기야랑 함께 다같이 기뻐했다. 우리는 당장이라도 이사를 하고 싶었지만 신청한 모든 사람의 동호수 배정이 끝나고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덥지도 춥지도 않고 맑았던 어느 가을날 이사를 했다. 이사 준비를 도와주려고 3일 전부터 서울에 와있던 엄마와 함께 트럭에 짐을 실었다. 새집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트럭에 짐을 싣고 온 나였고 그 다음은 헤스티가 아닌 냉장고 설치 기사였다. 첫 짐을 풀고 다시 짐 실으러 돌아오니 헤스티 친구 링가와 그 남편 동현씨가 이사를 도와주고 있었다. 쓰던 냉장고와 세탁기는 버렸는데 동현씨가 없었다면 무거워서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다같이 이사를 도왔지만 이사는 그 다음날까지 계속됐다. 둘째 날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엄마와 헤스티는 새 집에서 짐 정리를 했고 남은 짐은 나 혼자 옮겼다. 허전해진 집을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링가가 인쇄해서 준 스티커를 보니 여기가 헤스티와 나의 집이었다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들었다. 헤스티와 나의 수많은 추억이 담긴 이곳을 떠나려니 마음이 울적해졌다. 작고 낡았지만 사랑했던 나의 집.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게 슬펐다. 마지막으로 짐을 싣고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떠나야 했다. 새 집으로 가는 마지막 길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마음이 적적하고 슬플 때마다 위로를 해주던 친구에게. 내 친구는 내가 새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기를 들고 있어 주었다. 9시가 다 되어서 도착했는데 보통 8시에 자는 엄마가 장갑을 낀 채 주차장에 미리 나와 있었다. 나는 밤늦게까지 짐을 옮기고 정리를 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씻고 누웠다. 몸은 새 집에 누웠지만 마음은 아직 전에 살던 집에 머물러 있는지 계속 생각이 났다. 그 그리움은 그 후로도 며칠 동안 계속됐다. 하지만 나는 점점 새 집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이사한 지 이틀이 되었을 때 아빠가 집을 보러 서울로 올라오셨다. 아빠는 일 때문에 그날 바로 내려가셨지만 엄마는 짐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더 머무르셨다. 하지만 서울 구경을 한 번도 못 해본 엄마가 안타까워서 나는 짐 정리를 미뤄두고 엄마에게 서울 구경을 시켜줬다. 엄마가 가고 난 후 우리는 남은 짐 정리를 했다. 이제 쓸일 없어진 물건들도 정리했다. 나에겐 쓸모있지만 헤스티가 필요 없다고 한 물건들도 정리했다. 하기야는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기 때문에 하기야가 안 잘 때만 짐 정리를 했는데 하기야가 일어나면 헤스티는 하기야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함께 짐 정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짐 정리를 하다 보니 어느새 겨울이 왔다.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예전에 살던 집을 그리워하지 않게 되었다.